제가 다른 걸 좀 하려고 해도요, 뉴스 브리핑 아이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다른 아이템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국이 이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시작했고, 한국은 이런 북핵과 ICBM에서 운전석 티켓을 사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수도 되지 못한 채 한마디로 한국 빼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만 타서 떠나버리는, 즉 운전석이 아니라 한마디로 강제 하차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의 북한하고의 대화 제안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언론 사설은 한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 통화를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라 했다는데, 왜냐하면 아베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왜 트럼프하고는 안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아베하고만 통화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 와중에 휴가를 가냐. 그런데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휴가 갔다 온 뒤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각 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휴가지인데, 대통령 휴가지에는 이 각 군에 대한 지휘를 곧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연락망이 다 완비되어 있죠. 그런데 굳이 정상과의 통화를 미루는 이유가 뭐냐. 참 답답한 언론입니다. 전화가 돼야 통화를 하지요. 자, 그래서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방통위원장은 임명하면서 전화통화는 왜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을 북한 문제 때문에 하고,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하나의 한국을 포기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아예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중국에다가 김정은 정권이 붕괴만 되면 주한미군은 곧바로 빼겠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중국의 북한 정권 교체 포기를 이야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즉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부시 때 지낸 게이츠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사람들 머리에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혈명 동맹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북한 중국 편에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엿먹이는 정권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하게 박혀 있고요. 이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나 이런 정권이었다면 또 그간에 쌓인 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통적이지 않은 가장 비전통적인,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아마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가 곧바로 닥쳐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간에 문제가 있어서 통화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그 문제를 국민들 앞에 털어놓으면 될 거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무슨 베를린 선언에 관한 문제, 남북 대화 주도 문제,
대화와 제재 병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끝났다고 해서 딱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앞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되 미국 또한 우리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거라고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거는 전폭적으로 도와주되 강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고 자기가 말한 평화협정 안에 미군 철수는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지금 문재인이 임종석이 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무슨 대화와 제재 변형, 신베를린 선언, 평화협정 지지 그리고 사드 임시 배치하라고 해놓고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임종석이나 문정인이나 안 들어갑니다. 자, 겁나지 않습니까? 역사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해방 이후에 최대의 지금 위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옛날에 못 살던 때 요즘 잘 살던 때 이런 문제가 위기는 아니에요. 위기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뀐 시스템이 이 정권의 상당수들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생과사, 흥망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해버린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둘러리 선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오늘 한 신문에는 절박한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끼일 데가 없어서 답답하다. 청와대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북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고 적극 대처 강조하지만은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 이러면서 한계를 절감한다. 자, 문 대통령이 운전석 이야기했지만 운전석 티켓은 사자마자 날려버렸고 베를린 구상 이야기했지만은 북한한테 벌써 뒤통수만 2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의사는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 주장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자. 어제 제가 트럼프가 마이웨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9월달 중에 그걸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휴가 갔냐 안 갔냐 통화 언제 되냐 트럼프하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한미 정상 간에 통화가 하고 싶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면 한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 통화 안 되는데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왜 통화 안 되냐 할 거니 억지로 휴가를 가는 대통령 처지도 곤혹스럽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매사를요 당당하게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여기저기 줄타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을 하다가 지금 스스로 모순에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가겠다 하니 앞길이 다 이렇게 막혀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요 더 웃기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아직 올려놓지도 않은 사드 임시 배치 지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바꿨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사파 운동권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왼쪽입니까? 그냥 북한에 뭔가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입니까? 월급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받고 충성은 북한에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하겠다. 그것도 주민의 사정 통보하고 동의받아서 하겠다니 언제 할지 모르는 말장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은 공식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바꿔도 되느냐. 노무현 시대에 이라크 파병했던 것처럼 지지층 균열을 부르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이 대선 때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옳지 않다. 자기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했고 지도부의 다른 의원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스텝이 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 의원 민주당 사드 특위, 이름을 바꿔야죠. 민주당 사드 반대위원회. 무슨 사드 특위입니까? 개뿔. 다음 주쯤 비공개 회의를 해가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지난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자기 정부에 넘기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흐릿하게 바꾸니까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손을 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특위 회의에서도 사드는 북한의 ICBM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특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깜짝 놀란 의원들이 많다. 상황이 바뀐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고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특위위원 일부는 이제는 여당인데 야당일 때처럼 소신만 말할 수는 없다며 신중론을 폈지만은 문제를 한번 이거는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는 쪽이 많다라는 겁니다.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대요. 당의 원내 지도부, 즉 원내 대표단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중국에 방준단을 보내어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이 설명을 하겠답니다. 뭔 설명을 합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일종의 사과단, 중국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와서 사드 배치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배치하게 대해서 황제께 정말 면이 안 섭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할 겁니까? 이들은요, 작년 8월 올해 1월 달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했다가 똘마니 덜 시켜서 밥이나 사는 중국에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자, 이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가능한 후속 조치에 예시를 든 것이지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제발 신중하게 처신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사드 강경파들이 설치는 이유는 이 민주당 지지층이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지지층 일부가 도망을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아니 지가 국회의원 됐으면 저거 지역구의 지지만 생각하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들이 전체 당 지지를 생각하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주사파 학생운동 전대협한 총연에서 활동해서 그 물을 못 빼서 그런 것이지 지지율이고 나발이고 다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요. 정의당 여전히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의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해서 아직도 반대하고 문재인한테 따지겠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진보 좌파라는 인간들은 거의 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 사드 문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ICBM의 사드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여기는 문재인이든 대통령이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었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해버리면 그 성주에 모인 외국에서 들어온 운동권 빨갱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빨갱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그가 우리 보고 너그라면 저 위에 있는 양반이죠. 잘 지키고 있어라. 강제 해산은 절대 안 할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으면서 열심히 지키라. 절대 경찰 투입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사드 4개 배치한다라는 거 내가 급해서 또 이 지지율 떨어질까봐 말은 했지만은 그거 가는데 너네들이 방해하면 우리 며칠 날 간다 이야기할 거니까 그날은 와서 딱 지켜라. 그러면 경찰 투입해서 강제 해산 절대 안 하게 할게. 그러면서 또 배치가 늦어질 거다. 너네만 믿는다.
이러다가 진짜로 나중에 배치되면 우리한테 이래 말해놓고 사기쳤다고 공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국의 종북 좌파 진영에게 무슨 덜미가 잡힌 겁니까? 어떻게 한국에 사드 배치했다고 대국 중국에 사절단이 가서 사과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까? 이 자들이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정말 지도자들입니까?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자, 청와대가 이런 처신을 하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다 막힐 겁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막힐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의 일각의 빨간 사람들은 중국에 사과 사절단을 보내자. 정말 기가 찬 인간들인데요. 이들이 옛날에 중국 갈 때 뭐라 했습니까? 한국의 사드 경제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되면 이거 잘 정리할 거니까 경제 제재 좀 풀어달라. 근데 됐는데 안 하니까 이제 중국 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릴 겁니까? 정말 이런 자들이 정권 잡고 있고 여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 않은 가장 비전통적인,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아마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가 곧바로 닥쳐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간에 문제가 있어서 통화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그 문제를 국민들 앞에 털어놓으면 될 거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사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 무슨 베를린 선언에 관한 문제, 남북 대화 주도 문제, 대화와 제재 병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끝났다고 해서 딱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앞으로는 제가 다른 걸 좀 하려고 해도요, 뉴스 브리핑 아이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다른 아이템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위기의 본질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국이 이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시작했고, 한국은 이런 북핵과 ICBM에서 운전석 티켓을 사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수도 되지 못한 채 한마디로 한국 빼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만 타서 떠나버리는, 즉 운전석이 아니라 한마디로 강제 하차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의 북한하고의 대화 제안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언론 사설은 한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 통화를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라 했다는데, 왜냐하면 아베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왜 트럼프하고는 안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아베하고만 통화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 와중에 휴가를 가냐. 그런데 정상 간에 곧바로 빼겠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중국의 북한 정권 교체 포기를 이야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즉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부시 때 지낸 게이츠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사람들 머리에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혈명 동맹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북한 중국 편에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엿먹이는 정권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하게 박혀 있고요. 이것이 전통적인 미국의 클린턴이나 부시나 오바마나 이런 정권이었다면 또 그간에 쌓인 관계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다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휴가 갔다 온 뒤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각 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휴가지인데 대통령 휴가지에는 이 각 군에 대한 지휘를 곧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연락망이 다 완비되어 있죠. 그런데 굳이 정상과의 통화를 미루는 이유가 뭐냐? 참 답답한 언론입니다. 전화가 돼야 통화를 하지요. 자, 그래서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방통위원장은 임명하면서 전화통화는 왜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충돌을 북한 문제 때문에 하고,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하나의 한국을 포기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말고 아예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중국에다가 김정은 정권이 붕괴만 되면 주한미군은